안녕하십니까. 독신 임성관입니다. 어느덧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독서를 실천하신 분들이 참 많죠. 그리고 이제 그 결과로 업적을 이룬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몇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독서는 힘이 있다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힘이냐면 한 개인의 일생을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운명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운명을 바꾼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그 중에 이제 한 분인 것 같은데 워렌 버핏. 우리는 이 사람을 투자가로 알고 있죠. 해마다 포브스지라고 하는 그 경제 전문 잡지에서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부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까? 그때 워렌 버핏은 항상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부의 원천은 주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 또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배경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독서의 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율곡 2 이분의 말씀부터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우는 자는 항상 이 마음을 보존하여 사건이라든가 물건만을 따르지 말고 궁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옳고 그른 것을 밝힌 다음에 마땅히 행할 길을 깨달은 바 그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 도는 궁리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궁리는 책을 읽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책을 읽고 궁리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나아갈 길을 모색을 해라 라는 나름의 과정 단계를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자라고 하는 분의 말씀도 인용을 해보았는데 이 말씀은 권학편에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학문을 하는 것은 궁리하는 데 있고 궁리하는 길은 독서에 있으므로 독서와 배운다는 것은 제2의 경험이다. 즉 간접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경험을 계속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신 내용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율곡 이희, 그 다음에 이제 주자의 말씀에서 똑같은 단어가 담겨 있죠. 궁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궁리.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궁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궁리를 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자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궁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독서를 실천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만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저도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워낙 유명하시죠. 네.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책을 많이 읽은 분 중에 한 분이라고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자, 이분 아시다시피 조선의 4번째 왕이셨고요. 백독백습, 즉 100번을 읽고 100번을 쓴다 라는 이 분의 독서에 대한 태도, 실천 방안들이 저렇게 저 말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을 100번을 읽는다. 그러면 내용을 다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읽는 것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내용은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노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서 경영 방법 중에 한 가지인 사가 독서를 시행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즉, 저게 어떤 이야기냐면 많은 신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하들도 독서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신하들에게 자, 휴가를 둘 터이니 가서 책을 읽으십시오
라는 나름의 경영 방식을 택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직장 내 독서를 강조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독서 경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께서 그 방법 가운데 이제 한 가지로 사가 독서, 즉 신하들이 책 좀 읽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꺼이 휴가를 내어 주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가는 김득신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마 어쩌면 이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분 또한 어마어마하신 실천가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집안이 아버지께서 이름이 참 특이해요. 아버지의 성함이 김치였다고 하는데 그분은 부제학이라고 하는 벼슬을 갖고 있는 분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명문가였죠. 나름 이름 있는 집안. 그 집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릴 때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릴 때 천연두를 앓으면서 아마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학습 부진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살에야 글을 읽기 시작을 했고 20살에야 비로소 쓰기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집안 여건이 됐기 때문인지 아버지께서 그래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격려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노력은 계속 읽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읽고 나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 반복 읽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역시 읽은 거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심지어 백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1억 번을 읽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결과가 나중에는 이분이 서재를 만든 게 있는데 그 서재의 이름이 억만제였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백이전을 1억 번 읽은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독서를 하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글 쓴 내용인데 독수기라고 해서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독서록, 어떤 책에 대한 리뷰, 서평이라는 건데 그걸 썼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도 읽은 책에 대한 것들 다 쓴 게 아니시고 10,000번 이상 읽은 책에 대한 것만 적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독수기 안에 무려 36권에 대한 평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 자, 최소 10,000번이니까 10,000 곱하기 36만 해도 몇 번입니까? 무려 36만 번이 되겠죠. 따라서 저는 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긴 합니다만 방금 이야기 드린 세종대왕 못지않게 이분도 정말 많은 책을 읽으신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이런 노력의 결과로 59세 때 장원급제를 해서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가 된 거죠. 그리고 저 중기 때 시인으로 매우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의 고향이 충북 증평이어서 실제 지금 증평에 가게 되면 저분의 묘도 있고 동상도 있고 등등 그런 데다가 충청북도 도서관에서는 저분의 이름을 따서 김득신 독서 마라톤 대회 이런 것들도 매년마다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덕무라는 분에 대한 소개인데 이분은 조선시대 후계 실학자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있는데 간서치라고 불렸다고 하죠.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책만 읽는 바보다 라는 내용인데 실제 이 소재에 동화책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책에만 몰두를 했으면 사람들이 바보라고까지 놀렸을까 싶은데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많이 읽었으면 바보가 아니었겠죠. 근데 천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택한 방법은 다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박예정 독서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제가 독서의 방법들 굉장히 이제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 가지로 박학다식, 즉 다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있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제 그런 것처럼 이분은 깊게 읽기보다는 많은 양들을 얕고 넓게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다독을 택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실천가
정약용이라고 하는 분인데 다산 정약용이라고 혹까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분 또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였는데요. 이분이 쓰신 방법은 초서지법이라고 합니다. 즉 이분은 정독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즉 꼼꼼하게 다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들, 특히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발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읽고 그 가운데에서 의미가 있는 부분들, 도움되는 부분들은 따로 발췌를 해서 적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결과로 저술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많이 알고 계시는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약 500권 정도의 저작을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결과죠. 사실 저도 독서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항상 사람들에게 죽기 전까지 책 100권을 쓰겠습니다. 논문도 100편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게. 물론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현재 50권 넘게 책을 썼어요. 하지만 여전히 40권 넘게 남아있죠. 100권을 채우는 데에도. 그런데 이분은 무려 500권 넘게 책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니 실로 대단하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소개한 분들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아서 정말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렸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분들의 실천 의지를 본받아서 우리도 열심히 읽어보자, 일단은. 그리고 나아가서는 한번 써보자 라는 맥락이 되겠죠. 그러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이분들 못지않은 실천가가 되어서 뭐 이름을 남기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예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본인의 생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경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